반갑습니다. 글로벌 매력 김웅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네요.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한때 클럭이라는 안마기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. 갖고 엄청 유행하는 시기 때 그때는 안 사고 한 2차 시기쯤 유행이 유지등도 되고 있었나? 그때쯤 무릎 안마기가 있다 해가지고 사봤는데 몇 번 좀 쓰다가 그냥 좀 처박아 놨어요. 처박아 놨다가 또 요즘에 또 뜨는 그 안마기가 뭐가 있냐면은 어깨 주물러주는 그 안마기가 막 뜨던데, 또 한 번씩 보는 그 배짜 TV인가 그 전자기기 좀 하고 프리다이빙 하는 그분 거를 좀 보다가 어깨 마사지, 목어깨 마사지를 하는데 광고가 있길래 한 3만원이더라고. 근데 이 사람이 참 좀 잘한 것 중에 하나가,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3만원대 하면은 한때 유행했던 그 마케팅 기법, 그 가격 책정 기법이 3만원대 이렇게 해서 가격이 39,000원이란 말이에요. 39,900원인데 3만원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, 이 사람은 3만원대인데 가격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29,000원 얼마더라고. 근데 알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거야. 내가 알리에서 많이 물건 안 사봤는데 아무래도 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 느낌적인 느낌. 그래가지고 딴 거를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, 또 이제 저는 네이버 쇼핑을 좋아해서 네이버 쇼핑을 하다가 찾아서 한 개를 찾아가지고 했는데, 이게 또 이제 유선을 하면 49,000원인가 이랬는데 무선을 하면 2만원이 추가되더라고. 어떡하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한 그 가격대가 한 7만원 8만원 정도 되는 애를 정도로 하나 사서 했는데, 집에서 충전해서 좀 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. 그래갖고 근데 이게 충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 한 5분 안 돼서 꺼지고 다시 켜니까 또 5분 안 돼서 꺼지더라고요. 그래갖고 충전을 조금 해놓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 운전하면서 지금 받고 있어요. 봤는데 이게 등이나 이런 데도 좋다긴 하는데 모르겠어. 그거는 좀 얇은 옷을 입어야 괜찮을 것 같고, 일단 목이랑 어깨를 하는데 목을 눌러주는 느낌도 좋은데 이 어깨 축지를 이렇게 꼬집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청 괜찮아요. 좀 시원해요. 그래서 이거 집에서 계속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운전하다가 좀 피곤하고 잠 오고 이럴 때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놓고, 혹시나 동승자가 있을 때 그냥 하려고 이거 차에 좀 두고 해야 되겠다 하다가 좀 영 괜찮으면 또 한 개 더 해서 집에 또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뭐 광고 제 300달이가 누가 광고를 달겠습니까? 내가 그냥 내돈내산으로 하는데 좋다. 그래서 뭐 기종에 상관없이 목어깨 마사지 광고 나오는 그거 있는데, 그거 혹시 좀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나 있으면 한번 해보라, 막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겁니다. 성덕이란 영화를 봤어요. 한국 영화인데 이게 2년 전인가, 작년은 아니었고 2년 전인가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이 했었는데 볼라 했는데 매진이라서 꺼졌다. 이거 5분 안 돼서 꺼지네. 그 부산 그 국제영화제에서 출품됐던 거였는데 한 보려고 했는데 매진이라서 못 봤어요. 못 봤는데 이게 또 이제 왓챠일 겁니다. 왓챠에서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어요. 그냥 덕후에 관한 그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, 우리 몇 년 전에 연예계가 떠들썩했던 뭐 단톡방에 들어있었던 사람들, 이런저런 사람들도 있고, 번외로 뭐 몰카 촬영 막 이런 걸로 이슈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팬들의 이야기인데, 약간 어떤 이야기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, 난 더 이제 덕질을 안 할 거다, 이런 측. 그 다음에 그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은 안 나왔겠죠, 욕먹으니까.
아 우리 오빠 너무 뭐라 하지 마라, 그 오빠도 사람이다, 약간 이렇게 쉴드 쳐주는 측. 그리고 이제 완전 탈덕을 해버리는 사람들. 근데 다시 다른 걸로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걸로 탈덕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례들,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엄청 흥미로웠어요. 그래서 좀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참 멋지더라고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좀 그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,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했어, 팬으로서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응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생팬은 나쁜 의미일 수 있겠다. 극성팬도 좀 나쁜 의미인가? 아무튼 엄청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정도의 그런 사랑 정도에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돈으로, 그 에너지로, 그 여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. 잠재적 좀 가해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좀 그 부분에 좀 놀랐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, 그 반대측 있잖아. 우리 오빠 너무 뭐라 하지 마, 우리 오빠도 사람이고, 이게 뭐 A가 내가 A의 팬인데 B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 물들였다, 이렇게 쉴드를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, 이걸 어떻게 또 비유를 했냐면, 예를 들어 극좌파가 있고 극우파가 있을 거잖아요. 근데 그 대통령 이름은 너무 대기 좀 그렇고, 뭐 감옥에 갔다가 온 대통령이 있을 거잖아. 그럼 그 대통령의 극성 팬들이 있을 거잖아요, 지지하는 사람들. 거기에 비유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극성 쉴드 팬을 극성 지지자, 쉴드 지지자로 이렇게 동일시 하더라고. 그래서 와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영화를 안 봤다마는 뭐 건국전쟁, 근데 그 건국전쟁의 모티브가 된 게 뭐 100년 전쟁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물론 저는 정치색이 없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말은 못하겠지만, 이럴 수도 있겠다. 그러면서 그게 예를 들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항하는 그 전두광의 이야기도 나와야 되지 않나,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와,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. 그렇게 쉴드 치는 게, 와,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좋아하는 게 좀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감정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,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,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. 그럼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좋아할 수도 좋아하죠. 좋아하는데 그 존재하는 사람을,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극성 팬도 있지만은, 존재하지도 않는 디지털 캐릭터를,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만난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삿포로에서 약간 거기서 태생이라 해야 되나, 삿포로에 그 지역 캐릭터가 있는가 봐요. 미쿤가 미운가, 그 우리 옛날 아담처럼 디지털 가수인가 본데, 그 친구를 좋아하는,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, 형체가, 그러니까 형태는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캐릭터로서, 그 다음에 굿즈로서, 또는 목소리로서, 그 연기로서,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캐릭터를 노래하는 실제 인물이 있을 거잖아요. 뭐 그게 아직까지 디지털로 노래를 만든 게 아닌 거라면, 물론 뭐 챗GPT나 AI나 이런 걸로 그 AI 그 예를 들어 밤양갱 AI 버전도 있다, 김광석 버전도 있대요.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지만, 일단은 존재하는 게 있다라는 거, 사람이.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, 애니메이션 캐릭터도, 그럼 이게 존재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이게 결국엔 존재란 무엇이고 부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생각도 들면서 좀 재밌는 그런 좀 생각을 드는 순간이었었어요.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상실감과 또 이제 그런
가해자 같은 2차 가해자 또는 2차 피해자,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겠죠.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그 사람을 키워줬다는 약간 이런 것처럼. 그래서 참 재밌고 신선한 생각들이 많고 표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참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게 참 죄는 아니지만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게 참 놀라웠고, 또 이제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도 놀라웠고, 그런 것들. 그래서 참 뭔가 좋아하고 뭔가 사랑한다라는 이 감정.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굿즈 장례식 그런 게 있었어요. 굿즈 장례식이란 게 있었는데, 그리고 굿즈 장례식을 하는데 진짜 이 굿즈는 내가 못 버리겠는 거야. 왜냐하면 이 굿즈를 사인을 받고 이 마음일 때는 그 사람은 과연 또 나쁜 사람이었을까?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걸 받았던 건데 이걸 못 버리겠다는, 그때 그 감정이 오롯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건 거죠. 그리고 그 어떤 또 인디 밴드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가수가 그 최근 검색을 해보니까 19년도인가 거기에 결과를 보니까 무혐의, 폭행은 그 유죄고 그 몰카는 무혐의라는 게 떴었는데, 그 사람의 그 축가로서 나온 그 노래를 다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. 만약에 그 축가를 불렀으면 우리들의 순간이 진짜 완벽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근데 그 사람의 그 행위 때문에 우리들의 순간이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가 한탄을 하던데, 그러면 만약에 이 생각은 또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, 그 사람이 사건이 없어서 축가를 불렀는데 축가를 부르고 나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때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?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. 잘못했다 못했다,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그분들이 좀 궁금하다라는 건 거죠. 그런 게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감독은 좋아했던 사람도, 가수도 범죄를 저질렀고, 엄마가 좋아했던 가수도, 가수인지 연예인인지 전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유죄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, 또 이제 어떤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마다 족족 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니 뭔지 그 뭐 스위치냐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, 그래서 그 엄마가 했던 말 중 하나가 정말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이 너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참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. 그 일도 생각을 해보면 과연 힘듦 때문인가, 아니면 그 모두의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려고 오히려 그게 더 책임있게 한 건가 하는, 무엇이 정답인가라는, 뭐 정답은 없겠지만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들고, 엄마의 분노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수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좀 흥미로운 영화였다. 그래서 참 재미있는 연출이었다, 주제였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May